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요즘 방송 출연하느라고 많이 바쁘시죠? 그 김종대 전 의원님이 가장 바쁘죠. 아이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희는 한가합니다. 네. 뭐 한가하고요. 두 분 TV 나오는 거 제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 수능 소식 안 다룰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나오면서 보니까 아주 추위에 강풍이 매섭던데 네. 어떻게 제대로들 치르셨는가? 이 뭐 수능 추위 여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수능은 네. 춥다. 이 징크스가 또 발휘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몇 가지 좀 면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험을 보니까 지원자 수가 처음으로 4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49만 그렇죠. 992명이다. 예. 그것은 저출산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출생이라고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결시율이 눈에 띄어요. 네. 결시율이 13.17%가 나왔는데 오, 굉장히 높은데? 네, 작년이 11.7%였거든요. 예. 2011년 수능 이후에 최고 결시율인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 아닐까. 그럴까요? 학습상의 어떤 부진을 느껴서라든지 혹은 네. 어차피 잘 안 될 것 같은데 또 확진 위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이유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1등급 그 수능 1등급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네. 수능 최저 등급을 확보해야 되는 입시 전략에서 좀 차질을 빚을 것이다. 예. 이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이들 관심들을 가지셨는데 일단 뭐 전국 곳곳에 수능 수험생 중에 확진자 상황은 좀 집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어제 검사를 받은 414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5명이 양성 판정에 나와서 아, 그렇군요. 확진자 시험장으로 따로 향하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감독관 확진 또 발생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한 명의 감독관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역학조사 결과 관련자가 18명이 더 있다 해서 19명의 감독관이 다 배제되고 예비 인력이 투입이 됐고요. 네. 전라북도에서도 4명의 예비 감독관이 투입이 되고 기존에 있던 4명이 배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응시자도 적고 그중에 결시율도 또 높고 네. 예, 이 자체도 참 이례적이고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데 거기에다가 확진자 이렇게 접촉자까지 발생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 수능이 아주 특이한 양상을 네. 보이고 있어요. 결시자 각각의 사연들에 대해서 좀 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분들의 어떤 사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난이도에 네.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총평으로는 비슷하거나 조금 쉬웠다. 전년도에 비해서. 뭐 예년 수준으로 하겠다고는 이미 입장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예, 한국의 그대로 수능의 됐군요. 최근 역사가 수능을 너무 어렵게 하지 않는다라는 기조를 따라왔고 네. 이번에도 그게 구현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 길이가 짧고 또 어려운 개념이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네. 평가들이 있고요. 수학은 이과 학생들이 많이 하는 가형은 예. 다소 어렵게 출제돼서 상위권과 중위권 사이에 좀 괴리가 있을 거다라는 아하. 관측이 나오고요. 나형, 문과 학생들이 주로 하는 나형은 전년도랑 비슷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웃었냐 하면은 네. 우리 청취자님들 정말 놀라워요. 지금 두 분 모자가 바뀌었다고. 예, 댓글이 올라오는 데다가 왠지 우리 저 추워요. 빙하 저기 모자는 작아 보인다는 지적까지 바뀌니까 다시 저기 네. 좀 바꾸시죠. 아니 뭐 이게 기왕 이렇게 제대로. 됐는데 뭐 오늘은- 화산이 얼어붙은 걸로 하죠. 빙하가 폭발하고. 근데 저는 미리 폭발하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알고 그렇군요. 있었는데 네. 네. 이렇게 뭐 바꿔서 쓰는 것도 가끔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네. 모자를 썼는데 네. 작더라고요. 화산 저는 그렇습니까? 이제 오늘 폭발을 하려다가 수능을 맞이해서 후 하다가 급격히 얼어붙은 것으로 네. 빙하로 변신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 이 수능은 코로나 수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제 의도나 이런 경향이나 이런 걸 봐도 어쨌든 학력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어렵게 또는 너무 쉽게 하기가 이제 좀 곤란했을 것이고 이제 출제 난이도에 있어서 예. 그리고 또 아까 결실이 높은 뭐 말씀도 하셨는데 말씀하셨듯이 개개의 사정을 들어봐야겠지만 결국은 만약에 이 시험을 안 봐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안 보는 방향으로 움직였던 것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요? 코로나 수능이다. 예. 그리고 이 코로나 수능에 대해서 외신의 관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BBC에서 나옵니까?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시험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듣기 시험을 보는 동안에는 비행기는 날지 않고 군사 훈련은 중단되며 주식 시장도 늦게 개장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보도할 건 없지 않나라고 싶은 게 수능을 위해 부모들은 아이들이 보통 4살 때부터 이 시험을 준비한다. 조금 그거는 아니잖아요. 과장이 네. 과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틀린 내용도 아닌 것 그렇죠. 같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는 어떻게 가서 고등학교는 어떻게 가고 대학교는 어떻게 간다. 네. 이 생각들을 또 하기 때문에 전혀 틀린 말은 아닐 텐데 네. 수능 한 가지만 보고 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모르고 쓴 거 아닐까 그렇군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상황들 뭐 수험생들이 발열 체크를 하고 들어간다. 또 마스크를 착용한다. 플라스틱 칸막이가 설치되었다. 정수기도 없다. 물이나 네. 도시락은 각자 싸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BBC가 과연 K 방역에 대해서는 알고 있겠지만 네. K 균형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예. 저는 수능이 한국의 K 균형을 상징하는 하나의 제도다. 자, 그러니까 저도 저번 방송에서 수능 천하 지대본이다. 네. 그럴 정도로 한국은 대단한 시험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수능도 있지만 이제 수시가 곧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수시 때문에 굉장히 공정성 논란은 계속 나와 있고 정시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근데 유별나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험을 포기 못하고 시험에 올인하는 이유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대학 입학에서 시험이 중요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 시험들을 쓰는 나라들이 대다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심지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내신이 아예 없는 나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하. 시험을 쓰는 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아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다만 특징이라면 굉장히 거대한 규모로 네. 전 국민들이 다 신경을 써서 시험을 친다라고 아하. 하는 것이고 이 과정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대학 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나 있거든요. 네. 그럼 서열이 분명하게 나 있으면 이걸 가리는 과정도 그렇게 가려야 된다. 결과의 네.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과정도 공정성을 획일적인 수준에 가깝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고 저는 이게 K 균형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예.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치는 방향도 생각들이 다들 다르고 예? 고치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냥 이 제도가 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거꾸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균형을 맞추자고 하는 K 균형입니까? 네, 일단은 이제 시험의 신화라고도 예. 볼 수가 있는데 객관식 시험이 객관적이야. 네. 척도가 분명히 있고 예. 그리고 그 결과가 승복할 수 있게 난다. 공정성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 거고요. 어차피 한 줄로 세울 거. 대학이 한 줄로 서 있는데 시험을 한 줄로 똑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신에 아하. 대해서는 이거 부풀리기나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의심이 있고 사실 한국은 내신조차도 특이한 게 예. OECD 국가 중에서 내신의 상대평가가 도입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아, 상대평가로 경쟁으로 몰고 그렇습니다. 내신조차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라는 점이 작용하는 것 같은 게 만약에 이렇게 개인별로 시험을 다 테스트를 해서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고 다양한 어떤 척도를 도입을 해서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또 성과를 측정한다고 하면 그 개별 기준들에 대해서 다 사실은 의문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게 이제 조국 사태 때부터 나온 예. 그런 의문을 이제 제기하지 않으려면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것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 없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실력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시험 모두가 한나라한 시에 이것이 가장 신뢰롭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논술식으로 내니까 계속 성적 시비가 아주 피곤해요. 네. 그래서 한번 객관식으로 내보니까 시비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요. 이렇게 단답형을 요구하는 문제를 내가 꼭 내야 되느냐. 네. 이게 강의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었어요. 수능이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총체적인 문화가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따지면 과거 시험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의 어떤 중앙 집중적이고 네. 또 어떤 시험 중심적인 그런 문화가 수능에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험생분들 올해는 이런 어떤 교육 환경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더더욱 압박감이 심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능이라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지만 사실 수능이 아니더라도 수험생들은 힘들었을 겁니다. 올해 내내 힘들었을 것이고 지난해에도 힘들었을 것이고 한국의 모든 교육과정 속에서 힘들었을 것이다. 네. 이것을 좀 분명히 하고 싶고 학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뭐 사실 한국에 제대로 서 있는가 이 의문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어떤 추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예, 4년 전 이맘때가 생각납니다. 광장에서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완전히 집회 네. 양상이 바뀌던 예, 그 상황도 실감이 나네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갈까요?
자, 오늘 보니까 말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와 구성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음성은 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용구, 이분 차관된 지 하루밖에 안 됐죠? 그렇습니다. 예, 신임 법무차관의 목소리였는데, 아니 이런 거는 당연히 그냥 그렇게 진행하면 되지 이렇게 발표까지 청와대가 할 일이냐 하는 의문이 드네요. 자, 이건 징계위원회 연기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연기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 이 검찰 뉴스는 너무도 생생해서 네. 자꾸 보다 보면 늙고 병들 수도 있는 함정이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네. 수능에 수능 금지곡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듣게 되면 계속 생각이 나는 네. 링딩동이라든지 네. 이런 노래가 있듯이 검찰 뉴스도 시사 금지곡 같아요. 그 내용 한번 조금 이따 우리가 다룰 겁니다. 그렇습니까? 2부에서. 네. 한번 전하게 되면 계속 전해야 되는 그런 뉴스가 되고 말았는데요. 일단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연기가 됐습니다. 12월 10일로 연기가 됐는데 이 이유가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검사징계법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 절차처럼 진행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서 형사소송 때 이제 공판 기일 첫 번째 잡을 때에 소환장 송달 후에 5일 뒤에 잡기 때문에 5일간의 유예 기간을 줘야 된다라는 논리였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절차적 공정성 확보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12월 10일로 연기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징계가 2일 날 이제 하려던 것을 4일로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일이 4일로 연기된 거에 대해서 2일 날 이분들이 이제 연기됐다는 사실을 받은 것이고 네. 그러면 이걸 받은 이후에 이제 받은 날 빼고 5일 이후에 이제 이걸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8일 날 최소한 해야 된다라는 건데 네. 오늘은 근데 징계가 연기된 날짜가 8일은 아니고 10일로 재지정한 거거든요. 네. 그런 이제 8일이 아니라 왜 10일인가에 대한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근데 뭐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어떤 일정은 9일 날 그 국회 본회의에서 예. 다양한 이제 좀 쟁점이 될 만한 개혁 입법이라든가 그중에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도 있을 거고요. 아하.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도 고려한 어떤 그런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9일날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면 그날도 온통 뭐 그 현안 질문이 쏟아질 것 같아요. 네. 예, 결국은 뭐 이걸로 또 날새고 날지지 않을까. 이런 4년 어떤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12월 9일이 생각이 나죠. 그날이 뭐였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이었고 예. 그때도 탄핵 일정이 늦춰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표결은 평화롭고 신속하게 진행돼서 네. 아주 깔끔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그렇게 되겠어요. 어디 계속 뭐 물어뜯고 지지고 네. 볶고 구워 삶고 다 할 거 아닙니까? 무섭네요. 아유, 네. 국회가 원래 무섭습니다. 그 무서운 데서 이렇게 평화로운 곳으로 이렇게 오셔서 예, 다시 얼마나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거짓말이 아닐까. 네, 탐지기가 필요합니다. 알아서 생각해 주세요. 자, 윤 총장 측 징계위원회 명단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한 거 이것도 네. 쟁점이 됩니다. 법무부가 일단 거부를 했습니다. 사생활 비밀 침해, 징계의 공정성과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공개 거부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이 이의 제기 절차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이용구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결정에서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도 또 얘기를 할 텐데 공정성 기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기피 신청권을 보장하려면 명단을 공개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이제 윤석열 총장에서 계속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징계위원회는 행정 절차인데 뭐 재판하는 것 같습니다. 꼭. 네.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방금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이유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네. 문제 제기가 있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 이용구 차관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운규 전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에 대한 변호를 맡고 있었습니다. 네. 백운규 전 장관이 바로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 관해서
이제 그 피의자가 된 사람이죠. 경제성을 평가하기 전에 그 평가 전에 가동 중단 방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러면 지금 피의자인가요? 피의자가 될 거로 네. 예상이 되는 거죠? 피의자입니다. 아, 피의자입니까? 예, 그걸 변호하다가 이제 이용구 차관은 변호하다가 차관이 된 것이고 예.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법적으로 이해 충돌이다라고 얘기를 법적으로는 떠나서 예? 그냥 일반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어떤 제약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 점이 아주 애매하네요. 네, 윤석열 명문화된 총장이 지휘하는 사건에 피의자를 변호한 사람이 법무부 차관으로 왔다. 네. 그러면은 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이용구 차관 입장에서는 예. 지금 징계위에서 다루는 징계 사유에 네. 그 이 월성일호기 조기 폐쇄 관련 내용은 없는데 이제 그걸 이유로 해서 이제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다만 이제 윤석열 총장 측은 지금 자신에게 향한 이 징계 자체가 결국은 월성일호기 수사를 가로막기 위한 정권의 외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문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이 두 가지가 아니, 맞부딪히게 그렇게 되겠죠. 주장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대체적인 분위기지 뭐 윤 총장이 실제 그렇게 발언을 한 건 아니잖아요. 뭐 발언을 하진 않았지만 네. 대개는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되게 그렇게 관측하는 거죠. 이게 분위기 저는 자체가 해석하는 거죠. 윤석열 총장 측이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대부분이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예, 내놓은 대부분이 모든 생각한다. 메시지가 예. 정권이 외압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날 검찰 대검에 출근한 날도 말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뭐 국민의 검찰이 되자. 그리고 자기가 버팀목이 되겠다. 국민의 검찰이라는 거에 반대말은 뭘까요? 그 규정에서 정권의 검찰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버팀목이라는 건 뭐에 대한 버팀목일까요? 외압에 대한 버팀목인 것이죠. 네. 이런 상황으로 계속 윤 총장은 이제 이렇게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 좋습니다. 논란이 단일한 사안에서 끝날 것이 아닌 게 사실 이 신임 차관의 소속 로펌이었던 네. LKBN 파트너스 예. 이 존재 자체 때문이에요. 여기서 바로 이제 이재명 지사라든지 김경수 네. 지사, 조국 전 장관, 또 라임 사건 피의자들 변호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네. 완전히 여기가 논란의 용광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야, 그렇게 된다면은 추 장관과 신임 차관이 또 이제 표적이 좀 나뉘는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추 장관 홀로 공격을 받았는데 약간씩 차관 쪽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도 네. 있어 보여요. 자, 그렇다면 역시 관심사는 탈원전 정책, 이 월성 1호기 그 중단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지금 사태와 관련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점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친원전이 맞냐, 탈원전이 맞냐 이걸로 가고 있는데 대전지검에서는 이미 터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탈원전 네. 정책에 대한 옳고 그름과는 무관한 수사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민주당이 오늘 또 강공을 퍼부었습니다. 무모한 정치 공작이다. 윤석열 총장의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명 연장 조기 폐쇄 전에 박근혜 정부 때죠. 월성 1호기가 수명 연장이 된 거 있는데 그때 위법으로 판결이 났다. 네. 물론 1심 판결까지만 나오고 끝이 나긴 그렇죠. 했는데 근데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근데 조기 폐쇄가 그때 위법 판결이 나서 폐쇄가 된 게 아니라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논점 이탈이 될 수 있다라고 아하. 볼 수 있겠죠. 물론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러면은 그때 수명 연장 때는 뭐 했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검찰에 대고 이거는 탈원전 방해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좀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게 이 예. 자료를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공무원이 자료 444개를 인멸을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예.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 신내림을 받은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또 신내림이란 무슨 단어가 해괴반칙한 또 얘기입니까? 회자가 되고 예. 있는데 내가 신내림을 받았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신내림이라도 받았나 나도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이 누구냐 이건 이제 밝혀야겠죠. 과연 신은 누구냐? 신은 하늘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네. 다른 어딘가에 있는 그렇습니다. 것인가? 청와대에 있는 신이냐 아니면 다른 데 있는 신이냐? 아니면 CBS 스튜디오에 있느냐 이런 예. 거를 이제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 뉴스의 그렇군요. 비밀은 신내림이 아니라 결정 내림이다. 결정 내립니다. 네, 그 결정 어떻게 내려졌느냐 네. 이거죠. 자, 모든 게 꼬이고 있습니다. 원전 문제는 거의 이데올로기적인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검찰개혁 문제가 섞여버리게 될 때 그 심각성, 혼란상이 매우 걱정이 되네요. 결국은 구속영장 청구됐죠? 네, 구속영장은 청구가 됐고 12월 10일 징계위를 앞두고 이 구속영장 심사가 또 초미의 관심으로 네.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정권과 검찰 간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예, 구속영장 심사는 사실 사법 절차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 해서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하지만 정치적인 그런 맥락 때문에 본의 아니게 결국 구속영장 심사에 굉장히 큰 무게가 실리게 됐다. 자, 구속영장은 산자부 공무원 3명한테 내려진 거죠?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수사가 가속화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윤 이걸 총장 복귀 이후에 더 가속화된다? 구속시킨 다음에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지시를 받고 또는 누구로부터 이 감사 정보를 이제 귀뜸을 받고 네. 이러한 행위에 나섰는가 이거를 수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아마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을 검찰이 시도할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점입가경이네. 어디로 가려는지 결과를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자, 세 번째 뉴스. 오늘따라 어쩐지 말이 길지 않은 빙하가 준비해 오셨죠? 제가요? 네. 그렇군요. 네, 뭡니까? 오바마의 백신 퍼포먼스의 비밀 역시 민주주의다. 네. 오바마의 백신 퍼포먼스. 그렇습니다. 어떤 퍼포먼스입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이 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이죠. 네, 어서 들어본 것 같죠? 그렇죠. 네, 많이 익숙한 이름인데 네. 이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감염병 최고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이 소장이 백신이 안전하다고 말한다면은 나는 그것을 믿고 그리고 TV에 출연해서 이 백신을 맞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할 것이다. 아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잘 맞을 수 있도록 내가 이 과학을 신봉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백신이 개발됐다면 다 환영하고 서로 맞으려고 할 것 같은데 저런 말까지 하는 미국 내 어떤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까? 미국에 이제 백신 음모론자들이 많다 이런 건데요. 아하. 일단 여론조사를 본 이런 결과가 있는데 예. 국가별로 볼 때 당신이 이 백신이 개발되면 백신을 맞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 백신을 맞겠다라고 대답한 비율을 보면은 인도, 중국, 한국, 브라질 이런 곳은 80%가 넘는 사람들이 맞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54% 절반 정도만 이제 긍정적이고 예.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도 60%를 좀 넘는 이런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아니 국가마다 차이가 아주 많이 나네요. 그렇죠. 이런 결과는 결국 백신에 대한 신뢰라는 게 그 국가가 놓여 있는 정치 사회적 환경에 좌우된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 얘기를 하면서 이 터스키기 실험 사례 이걸 들어서 미국에는 또 흑인들이 상당히 이러한 백신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만 우리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또 설득을 하는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흑인들이 백신에 대한 불신이 더 심하다 이 얘기입니까? 뭐 심하다기보다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건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 사례인데 터스키기 실험이라는 게 뭐냐 그걸 예.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알아봐야겠죠. 예. 그게 뭐냐면 미국 보건당국이 이 엘라베마주의 터스키기라는 곳에서 매독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1932년부터 40년간 흑인 600명을 대상으로 비밀 실험을 감행했다. 이런 사건입니다. 참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예. 일종의 도시 전설처럼 예. 과연 그럴까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했던 것인데 예. 이게 나중에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험 동의를 받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은 당사자들에게 다 비밀이었던 것이고 실제로 여기서 매독이 이제 매독에 감염돼서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150명이 넘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또 이런 실험이 흑인들에게 집중됐다는 점에서 예. 흑인 사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소수 유색 인종들 사이에서 결국 백인 기득권 집단이 이렇게 의학 연구를 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학적인 불신을 초래한 사건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미국에서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흑인들이 그걸 이제 자꾸 떠올린다는 얘기고 일반 국민들 특히 백인들은 어떨까요? 흑인도 백인도 일반 국민인데 백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백신을 불신하는 이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 희한하네. 왜냐하면 이 백인들의 경우에는 트럼프 지지층하고 이 백신 음모론자들이 좀 겹치는데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것은 기득권 돈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뭔가 인구 조절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걸 위해서 만들어냈는데 또 백신을 공급하는 것도 역시 이 사람들이 백신을 공급한 것으로 돈을 또 벌기 위해서 우리에게 백신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음모론을 또 신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있는
백인들이 주로 예. 이런 백신 음모론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그 저기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 신뢰 자본이 지금 미국 내에서 급격히 소진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코로나 정국에서는 아주 더 심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결국은 정치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득권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반발에 더해서 네. 최근까지 일어난 정치적인 어떤 양극화 그리고 그 정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의 반발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겠는데 네. 근데 음모론 문제에 있어서는 또 우리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사실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음모론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검사 수를 줄여서 이 확진자 수를 선거를 앞두고 조절을 했다.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네, 이것은 지난 총선에서 심지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연설을 한 바도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정치 이슈를 다룰 때도 뭐 흔히 얘기하는 음모론 같은 논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까 탈원전 말씀하셨지만 탈원전은 왜 이 정권이 시작하게 됐느냐. 그것은 운동권 출신의 이념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이 영화 탈원전을 다룬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네. 그냥 삘이 꽂혀서 이제 탈원전을 하게 된 거다. 이게 탈원전 음모론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한쪽만 얘기하면 공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쪽을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검찰 음모론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검찰의 음모이다. 검찰 네. 수사는 모든 검찰 수사는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수사이다. 예.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극복해야 된다고 보고 모든 음모론에는 진실이 한 톨이라도 있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한 톨의 진실을 갖고 전체 음모론을 또 정당한 이런 것은 김종대 뉴스업이 네. 고쳐줘야 된다. 역시 그래서 김종대 저희 방송이 뉴스업이 중요한 겁니다. 네, 백신이고 해독제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모자 예. 검찰이 교체한 거 아닐까요 오늘?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윤석열 검찰이 우리의 그거 모자를 수사해야 됩니다. 네, 압수수색을 해야죠. 예, 좋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많은 음모가 난무하는 가운데 절반의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그런 경고가 생각이 납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미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